네. 이승원, 광동예술, 김영나 한국의 미술들, 개항에서 해방까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앞서 말했던 어떤 저자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뭐 제가 저자의 관점을 또 명확하게 파악했다고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저자가 미술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제 미술을 통해서 바라본 당시의 시대상과 그 다음에 이제 근대성에 대해서도 저자가 잠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근대란 무엇인가, 근대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술은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또 미술에 이렇듯이 이제 사회, 문화, 정치가 반영이 되는 것은 또 왜 그런 것인가라고 할까요? 왜 그런 것인가라기보다는 이제 미술이 사회, 문화, 정치에 영향을 받고 혹은 이제 또 반대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아주 살짝 곁들여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음, 사실 어,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뭐 물론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전의 영상에서도 제가 그 미술이 정치에 혹은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과학과 연관해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얘기한 어떤 예술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예술가의 정치적 사상이 그들의 작품에 반영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들의 작품이 예술가의 정치적 사상에 따라서 어떤 사회 운동의 수단 혹은 이제 어떤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그 예술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가의 어떤 몸이나 정신을 통해서 미술 작품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해서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들에서 그런 경향이 드러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물론 미술의 특징에서도 뭐 동양과 서양이 이제 동양화와 서양화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뭐 서양의 이제 어떤 서양에서 먼저 발전이 된 미술 양식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미술적인 특징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책에서 특히 어떤 신문이나 잡지의 사파나 표지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당시의 을복 등의 문화를 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이제 어떤 도시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린 걸 통해서 당시 풍경을 저희가 물론 이제 사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풍경 등을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초상을 그리거나 혹은 이제 뭐 해외 유학을 가서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아 이때 이 사람들이 생활은 어땠구나 이런 것도 유출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학적인 자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특히 어떤 이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이제 도시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혹은 이제 신여성이라는 파트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꽤나 비중이 있는 파트로 다루어지는데 여성상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혹은 이제 한국의 민족성이 어떤 식으로 그 미술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가가 당시의 시대상을 혹은 시대 분위기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당시의 시대 분위기나 혹은 이제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들이 당연히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미술이 어, 그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방금 제가 신여성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성에 대한 그림들이 이제 근대화를 잘 보여주는 소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성의 누드 자체는
서양과는 다르게 꽤나 그 한국에서는 이제 꽤나 전부터 풍속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당대의 어떤 요즘 말하면은 요즘에 어떻게 대치를 시키면 MG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MG가 단순하게 이제 어떤 신세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이제 어 멸칭으로서 MG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신여성 혹은 이제 정확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딨지? 어, 모던걸이라고 했나요? 네, 모던걸, 모던보이의 이제 모던이라는 표현이 약간의 이제 퇴폐적이고 혹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간 문란하다는 표현은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약간 비하를 하는 네,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여성들 혹은 이제 신여성이랑 조금 분리가 되는 계정이지만 모던 걸이 잡지나 신문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또 당시에 남성들의 왜냐하면 화가들도 남성 화가가 많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시선은 어땠는지 또 이제 그림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의 생활이 이제 물론 여성 화가가 나온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떤 근대화의 산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패션이나 그들이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연구자 같은 전문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그림에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근대화 시기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변했고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이제 개화기 여성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바라보는 어떤 중요한 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저도 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 근대화가 되고 있던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이런 약간 잡지나 신문 혹은 이제 약간 세부적인 소재들 말고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서양과 동양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림들, 그런 실험적인 그림들도 있고, 혹은 이제 동양화지만 서양의 원근법이 써진다든지, 서양화지만 굉장히 동양적인 소재가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대 한국 미술이 개화기의 어떤 다문화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거 자체가 근대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창으로서 미술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창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아까 미술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미술가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전에 살펴본 아방가르드의 예처럼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꽤나 있거든요. 그 미술들을 어떤 선전의 도구로 사용한다던가, 혹은 이제 물론 어떤 실속 있는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미술 운동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 자체가 어떤 근대화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다양한 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미술이 동시에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이제 특히 그 새롭게 들어오는 이 외국의 관공서 혹은 이제 일제감정시대 관공서들이 어떤 근대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로 건축이 되었고 그 안에 또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그렇게 지은 이유들이 있었고 혹은 이제 공예나 장식들도 어떤 근대화된 것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공예나 장식이잖아요. 일상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를 오고 가면은 건축물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근대화의 이미지를 이제 몸으로 체득하고 그들의 이제 몸에 각인이 되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어떤 그런 근대화를 일으키는 주역 중 하나로서도 또 미술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미술이 근대화의 주요 영역인 동시에 어떤 근대화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체득시키는 어,
수단으로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자처럼 그 미술을 통해서 당시 근대화의 시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제 근대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5분 정도 있어서 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 근대화에 대한 또 저자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자는 근대성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기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술이 들어오고 서양의 것이 동양으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문화나 어떤 기술 아니 문화나 경험으로 일컫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단순히 그 시기를 근대화 시기 이런 식으로 이러는 게 아니고 근대화가 어떤 하나의 풍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대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개개인이 겪는 경험의 변화 혹은 이제 우리나라가 공유하고 있던 문화가 서양의 문화나 기술을 수용하고 혹은 추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경험들 뭐 소를 통해서 밭을 메꾸고 뭐 달구지를 끌고 다니고 뭐 혹은 이제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이런 일상적인 경험들까지도 이런 전통적인 경험들이 새롭고 서구적인 경험 가령 예를 들자면 도시에서의 어떤 군중적인 생활 혹은 이제 일을 하는 거 농사 짓는 거에 기본으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이제 집중해서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고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높이 서 있는 건물들을 구경하고 혹은 백화점 이런 것들을 그냥 가서 단순히 구경하는 목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군중을 이루어서 하고 특히 그 군중에는 예전에는 밖에서 야외 활동, 바깥 활동을 잘 많이 하지 않았던 여성들 특히나 그 모던한 혹은 신여성들 새로운 패션 머리를 자르고 뭐 이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전통적인 것에서 서구적인 것이 섞인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그 모든 현상 자체가 이제 어 근대성이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대화라는 것 자체에 일상적인 경험이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지냈던 건축물들,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도자기나 어떤 혹은 일상적인 물품들이 대량 생산이 되거나 혹은 이제 서구적인 디자인이 반영이 되거나 혹은 이제 새로운 서구적인 기술들이 들어와서 뭐 전차가 다닌다거나 혹은 이제 건물 짓는 양식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와나 어떤 초가집 이런 것이 아니고 고층 건물 혹은 이제 르네상스적인 뭐 고딕적인 이런 서양의 로마네스크적인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게 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근대화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각적인 어떤 경험을 지배하는 미술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대화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근대성은 혹은 근대화는 단순하게 이제 시기의 변화 혹은 새로운 기술 뭐 시대적인 어떤 외국과의 교류의 그러니까 개항 뭐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인 경험이 변하고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 일상적인 경험의 변화는 건축이나 공예 등의 방식으로 미술이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자체가 근대화가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서양의 어떤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그 이전에 어떤 동양인 어떤 서구적인 사실주의적 자연주의적 묘사 혹은 원근법 투시도법 이런 것 등이 들어오면서 예술 자체가 예술이 이 모더니즘 근대화가 굉장히 격하게 일어난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이제 앞서 말한 건축이나 공예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퍼지면서 근대적인 분위기를 이게 대중에게 퍼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 하나로 사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자도 이런 관점을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술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고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일로 다가오지 않나. 그리고 저자가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의 아방가르드보다 이런 우리나라 미술의 근대화를 통한 근대화의 대중화, 말이 되게 조금 억지로 꾸며놓은 듯한 말이긴 한데, 어떤 이 미술을 통한 근대화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근대성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아방가르드보다 더더욱 그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 맞는 그 척후병으로서 이 미술가들이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지를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제 길을 내는 그런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 더 적합하진 않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식민 지배 시기의 미술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그러니까 식민 지배라는 키워드에 더욱 집중을 해서 이 시대 문화, 시대상을 반영한 문화를 반영한 사회 정치를 또 반영한 미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